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공 작가님의 무림능력전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무림 세계에 소수의 초능력자들이 존재하는데 무공과 초능력을 함께 쓰는 자들입니다. 주인공 마장혁은 염력을 사용하며 번개를 쓰거나 미래를 보는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무림 세계에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넣었지만 작가가 좋은 필력으로 적절한 밸런스와 성장하는 주인공 그리고 개성 있는 동료들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마장혁은 길에서 상단의 호위 임무를 맡아 복권성에 도착합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흑점에서 의뢰를 완수하다가 보상으로 받은 깨진 도자기 속에서 나온 양피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복권성의 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장학에 있는 대림서원을 찾아가 학자인 지원동을 만나려 하지만 그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마장혁은 복권성 서원에서 오리구이를 먹으며 책을 읽는 기이한 여자 가비연을 만납니다. 그녀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 양피지에 적힌 파사어 문장을 해석하고 그것이 보물에 관한 단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서는 5용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그녀는 보물이 감숙성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그 후 마장혁은 감숙성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만난 낭인들과 어울리다 정신이 이상한 개후영이라는 절정 고수를 같이 잡기로 하고 산으로 향합니다. 개후영은 무공으로 모두를 압도하며 낭인들을 몰살시키고 마장혁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개후영은 마장혁이 능력자임을 알아차리고 흥미를 느껴 동행을 강요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여정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마장혁은 그의 특이한 성격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남습니다. 개후영은 잠을 자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상한 인물로 바다를 보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장혁은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개후영의 도움으로 내상을 치료하며 내공과 무공을 크게 성장시키며 절정 고수로 올라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만에 두 사람은 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장혁과 개후영은 폭건성과 광동성 경계의 바닷가에 도착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개후영은 바다를 보며 과거의 한 여인을 떠올리며 톡백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던 중 개후영은 정신분열을 일으키며 갑자기 마장혁을 공격합니다. 마장혁은 위기를 피해가며 방어에 집중하다가 온몸에 붕대를 감싼 괴인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개후영은 괴인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무공의 경지인 도강을 발휘하지만 괴인은 이에 맞서며 강력한 저항을 이어갑니다. 개후영과 괴인이 싸우는 사이 마장혁은 도주에 성공하여 복권성의 장태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의원을 찾아 몸을 회복하고 객잔에서 식사를 하며 쉬어갑니다. 식사 중 잘생긴 청년 무인 악소진과 합석하게 되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습니다. 그때 객잔 안에서 가문패라는 무도한 인물이 한 가족을 괴롭히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악소진이 나서서 가문패를 혼내주지만 가문패는 복수를 다짐하며 물러납니다. 악소진은 가문패를 물리친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지만 마장혁은 가문패가 가족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악소진의 이상론을 반박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집니다. 화안에서 가진 은자를 거의 소진한 마장혁은 돈을 벌기 위해 낭인 객잔을 찾습니다. 마장혁은 낭인 객잔의 의뢰를 확인하다가 복권성 화안에서 호남성 장사까지 상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선택합니다. 의뢰를 맡기기 위해 낭인 객잔의 배노야와 대화를 나눈 뒤 천소상단으로 향합니다. 천소상단에서 지살진을 만나 실력을 평가받던 중 금이간 활 때문에 곤란에 처하지만 염력을 이용해 화살 궤도를 꺾는 묘기로 위기를 넘기며 계약에 성공합니다. 이후 출발 전까지 새로운 활을 구하기 위해 철시 대장간을 방문했지만 원하는 고려 각궁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옥정 전 장군의 집에 고려 각궁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옥정 장군의 집으로 잠입해 고려 각궁을 훔칠 계획을 실행합니다. 도중에 의문의 복면인을 발견한 그는 복면인을 미끼로 삼아 경비를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집무실에 들어간 마장혁은 고려 각궁을 바꿔치기 하며 각궁 옆에 있던 단검 속에 숨겨진 작은 양피지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길에 복면인과 마주치게 되고 복면인은 마장혁이 자신을 이용한 사실을 알아챕니다. 복면인은 마장혁의 정체를 간파하며 경고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마장혁은 복면인의 통찰력과 추리력에 감탄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적이 생긴 것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옥정 장군의 집에서 고려 각궁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마장혁은 천소상단으로 돌아옵니다. 때마침 악소진도 천소상단의 호위 임무를 맡았고 마장혁은 악소진과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마장혁은 상단 호위 임무에 합류한 비천각궁의 낭인 오우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우도는 호탕하고 정직한 인물로 과거 마장혁과 함께 군에서 친분을 쌓았던 사이입니다. 천소상단은 폭권성의 유성 상단의 계략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고 이번 상행이 상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상단은 무사와 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장혁과 악소진은 오우도와 같은 조로 배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주로의 흑우대는 악소진과 마장혁을 추적하고 있었고 복면인의 계략으로 인해 감주로는 이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상단의 음식이 점점 부실해지는 상황에서 마장혁은 사냥 솜씨를 발휘해 멧돼지를 잡아옵니다. 그는 멧돼지 고기를 요리해 팔아 상단원들로부터 돈과 물건을 얻으며 상단 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오우도는 이를 통해 악소진에게 세상에 공짜란 없음을 가르치며 마장혁과 악소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합니다. 순조롭게 상행하던 중에 절정 고수인 감주로와 그를 따르는 흑우대가 천소상단의 행렬 앞을 가로막으며 대치합니다. 감주로는 악소진과 마장혁의 신병을 요구하며 천소상단에게 협박을 합니다. 지살진 단주는 싸움을 피하려 했으나 마장혁이 몰래 염력을 사용하여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장혁은 염력을 이용해 흑우대가 먼저 공격하게 만들고 자신은 화살로 적들을 정확히 타격하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감주로는 마장혁을 직접 상대하려 했지만 마장혁은 교묘히 지살진과 다른 조장들을 방패 삼아 감주로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마장혁은 활을 활용해 흑우대의 고수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흑우대의 대장 감주로는 분노한 채 마장혁에게 돌진하지만 마장혁은 근접전을 통해 감주로를 압박하며 그의 허점을 노립니다. 결국 감주로는 치명상을 입고 천소상단의 지살진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 그를 처치합니다. 전투는 천소상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후 마장혁은 보물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오우도와 악소진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개한 줄거리에는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오우도와 악소진과 인연을 맺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초반에 나왔던 고수계우영과 다시 만나게 되고 자신과 같은 능력을 쓰는 자들도 출연합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조금 더 읽어야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78화 완결이라는 분량도 적당하고 무협세계에서 무공과 초능력을 함께 쓰는 내용이 흥미롭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